네, 열정적이고 싶고 당당한 여자 안주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가 지나서 그런지 조금 더 친밀도가 훨씬 더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제가 가족된 기분이네요. 네, 매주 와야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열정적이고 그다음에 자신감 있는 누구 이길 원하고 자기 수식어를 그렇게 만들고자 했는데요. 오늘은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남정민 씨? 네. 제 앞에 불리고 싶은 유쾌를 좋아하는 여자, 유쾌한 여자 남정미입니다. 이렇게. 남정미입니다. 네. 이름을 말하라. 네,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말을 해라. 네,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오페라 연습을 가거나 학교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시즌이 3월이잖아요. 그리고 공연을 할 때 연습을 갈 때는 제가 첫 시간에는 항상 풀 메이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제일 길어 보이는 옷을 입고 가요. 네, 그래서 가서 딱 얘기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연출 안주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기선제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 몸에서 나오는 아우라라고 하죠. 카리스마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연습 때와 첫 강의 때는 제가 조금 갖춰 입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두세 번째부터는 트레이닝복을 입거나 운동화를 신고 가도 그렇게 무시는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자기가 이름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자기가 열정적인 여자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팁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요, 저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시간이 분명히 몇 초가 걸릴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걸음걸이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멋져 보이고 정말 잘 해보일 것 같은 우리 남정미 씨가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걸어볼까요? 그래가지고 네. 뭐 걷는다고 박수까지 쳐. 왜 이렇게? 예? 네. 네. 네, 이렇게.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왜 홈쇼핑 같은데? 저는 정민 씨 뒷걸음질이 좋은데요? 그만해요. 근데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어색하네요. 네, 걸음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잘 걷는다고 걸었는데. 분명히 걸음걸이로 인해서 자기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데요. 분명 요즘 여자들이나 남자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팔자걸음을 이렇게 그렇죠. 맞아, 걷거나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빨리빨리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은 조금 따닥따닥따닥 또닥또닥또닥 그런 걸음이 있는데요. 분명한 거는요. 팔자걸음을 느긋느긋하게 걷는 우리 최기훈 씨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성격이 그렇게 급할 것 같지는 않아요. 급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걸음걸이가 좀 빠르고, 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들 같은 경우도 또닥또닥또닥 이렇게 걷는데 갑자기 고상하게 안녕하세요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열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여성이라면 어떻게 걸음걸이부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제가 무대 위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무대에 우리가 콘서트를 할 때 가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첫 번째 이미지가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걸었는데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걸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안주은입니다. 여성스러운데요? 아니 이렇게 얼굴 가리고 오시니까 뭐 연애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되셨 이런 거 같아요. 쫓겨다니는 것 같아요. 엑스파일에 나오는 그렇죠, 여성 맞아. 그리고 이렇게 걷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안주은입니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음걸이에 비해 걸음걸이와 똑같이 자기 캐릭터가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안주은이라고 밝혀질 것 같은데요. 그것처럼 걸음걸이가 첫 번째 그 상대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당당하게 걸었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안주은입니다. 네, 그래서 걸음걸이가 제일 첫 번째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무대에 있어서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가수들이 아니면 배우들이 나왔을 때 콘서트를 하기 전에 노래를 딱 부르기 전에 딱 나오는 걸음걸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쭈뼛쭈뼛 나오거나 아니면 땅을 보거나 그러면 왠지 관객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저 사람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아니면 저 사람이 조금 자신이 없나? 그렇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기대치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뚝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그거를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의 기대치는 이미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조금 더 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어떻죠? 저 사람의 나쁜 점만 이렇게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노래를 좀 못하고 자신감이 없더라도 나오는 것만이라도 자신 있게 나와가지고 노래를 좀 못하더라도 딱 자신감 있게 한다면 분명히 나오는 기대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걸이도 평소에 어머님들이 하이힐도 신고 분명히 뭐 운동화나 플랫 슈즈는 조금 아무래도 자세를 좀 흐트러트리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자세를 11자로 걸으면서 항상 남들에게 좀 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걷는 연습을 하신다면 그런 열정적인 데 있어서 팁을 한 가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좀 이해가 되시는 것 같나요? 네. 그래서 여기 무대가 이렇게 넓었으면 다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고도 싶은데 조금 좁기 때문에 그런 팁만 한번 살짝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자, 우리 걸음걸이가 있다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는 뭐니 해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눈빛이. 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강렬한 눈빛. 남자가 지갑. 돈을 보여줘야지. 여기서 차키. 유일하게 이렇게 청일점이죠. 최기훈 씨는 여자를 볼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보세요? 저는요. 저는 보기에 이제 지갑을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백을 봅니다. 백 농담이고요. 저는 여성분 맨 처음에 봤을 때 사실은 그 그냥 실루엣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다가오는 그 느낌과 그 다음에 눈빛. 됐어, 그러니 몸매 본다는 얘기야, 몸매. 그래서 나 싫어했구나. 아유. 그래서 최기훈 씨는 결론은 몸매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을 제일 먼저 볼 때 어떤 이미지나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그래도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네. 눈을 보고 나서 그다음 바디를 보고 그다음에 백을 보고 그다음에 뭐 신발 정도를 보겠죠. 저 원래 눈 보는데요. 그냥 예의상. 그렇죠. 아이 컨택. 뻔하니까요. 그래서 아이 컨택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네, 아이 컨택이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 말을 지금 경청하고 있잖아요. 귀로 쫑긋하고 있어도 그 시선으로 그 사람의 눈빛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열정적이고 사회를 사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당당하게 걸어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주은입니다. 눈빛으로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먼저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당당한 여자예요. 이걸 내가 떠벌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나의 걸음걸이와 눈빛으로 먼저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걸 내가 계속 말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분이면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눈빛도 있을 것이며 걸음걸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엔 맞춰보시죠. 또? 네. 준 씨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제스처 제스처?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죠? 제가 제가 전공을 원래는 성악을 전공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 클래식을 전공했고요. 노래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발 시키지는 마시고요. 제가 지금 연출하는 이유는 어딘가가 다 있을 거예요. 노래를 안 하는 이유는. 네. 노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페라 연출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연기를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고 강의를 하고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말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는 말 그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내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지갑. 사랑. 네, 사랑. 네, 맞아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면요. 학생들도요, 자던 학생들도 어머, 사랑해.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항상 강의를 할 때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요. 말 그대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지만 거기에 부각되는 의미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고백을 할 때도 사랑해. 그리고
내가 격하게 싸우고 났는데 사랑해 하는 것도 있을 것이며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처럼 언어는 사랑해라는 의미의 언어는 하나지만 많은 의미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언어를 확실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거는 뭐다? 제스처거든요. 네, 무대에서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속담 중에서 그런 말이 있죠. 말보다 행동이 앞서라. 이런 말이 있듯이 연기도 똑같아요. 무대 위에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모르겠어요. 개그 콘서트나 이런 데도 보면 그 말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행동으로 했을 때 관객들이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의 특징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얘기하죠. 팔 올리지 마라. 가만히 있어. 그렇죠. 너 가만히 있어. 왜 자꾸 그렇게 떠드니? 너 왜 자꾸 그렇게 팔을 올리니? 조용히 해라. 예. 그리고 상대방이 막 사람이 많으면 야, 너 왜 이렇게 뭐라고 했죠? 어지럽히지 마라. 예. 그러니까는 손을 못 쓰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라 할 때 항상 팔을 이렇게 붙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는요. 항상 우리 얘기하죠. 프리 토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리 토킹은 어디서 왔냐면요. 토킹을 하는데 프리 토킹. 내 몸을 써서 프리하게 말을 하라고 하는 게 프리 토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소개라는 말이 4글자지만 그 외국어는 그거를 반대로 프리 토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몸으로 써서 행동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의미를 전달하고 그걸 마무리를 언어로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거예요. 내가 사랑해 하는데 이 사랑해를 말을 안 해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정리로 사랑해라고 하면은 근데 우리는 이미 사랑의 말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몸으로 먼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스처가 그렇다고 너무 남잡하게 막 이렇게 항상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핵심을 주거나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제스처를 쓸 때도 더 정확하게 쓰고 그다음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면은 뭔가 조금 더 신뢰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스처가 열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데 있어서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조금 공감이 가시는가요? 네. 아유, 이거를 딱 이렇게 제가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막 몸이 이렇게 조금 근질근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3가지를 첫 번째 뭐죠? 눈빛, 걸음걸이, 그다음에 눈빛, 그다음에 제스처. 이거를 다 통틀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말을 해볼 거예요. 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항상 사람들에게 처음에 커피숍에서 상대방을 만나더라도 저기서부터 걸어오면은 아, 저 사람 오늘 잠을 못 잤나? 아니면 그쵸. 저 사람 오늘 좀 되게 피곤해 보인다. 그러고 나서 눈을 안 마주치면 제가 오늘 나한테 좀 실수를 했나? 아마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첫인상에 있어서 저기서부터 걸어오는 걸음걸이가 자신감 있고 그리고 눈빛도 나에게 뭔가 나는 뭔가 자신 있어요. 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특히 면접관 앞에서. 그리고 딱 왔는데 저는 안주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딱 제스처를 통해서 당당하게 어필한다면 저 같으면 분명히 그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니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 한번 이렇게 내가 자신 있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 하는 정미 씨부터 것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떻게 가야 되죠? 네, 그러면 정미 씨가 여기에 오셔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특별히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네네. 여기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절대로 팔자 걸음은 걷지 마시고요. 네, 아니 다리 좀 안 제가 평소에 이렇게 조금 뵀는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팔자를 걸으시더라고요. 네, 아마 성격이 급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오셔가지고 어머님들에게 아이 컨택을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에는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럼 출발해 볼게요. 오늘 배웠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보면 유쾌한 여자. 준말라의 도전에 없어서는 안 돼.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네, 요런 티. 그러니까는 들어왔을 때는 항상 당당한데 나갈 때는 항상 쭈뼛쭈뼛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얘기를 해요. 너네는 들어왔을 때는 너무너무 당당하면서 시험 치고 나면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못 쳐도 나는 A뿔이라는 것처럼 더 당당하게 걸을 줄 알아야 된다고. 네. 그리고 아주머님들이나 뭐 이렇게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그 기선제압이 있어요. 유모차가 어떤 건지. 그렇죠. 유모차가 좀 비싸면 어머님들이 왠지 이렇게 걸어요. 그렇죠. 그런데 왠지 내 유모차가 저 유모차보다 적으면 뭔가 숨기고 싶어요. 네. 그런 것처럼 생활에서도 팁인 거예요. 내가 유모차가 비록 5만 원짜리지만 이거를 500만 원짜리처럼 가지고 가는 거는 어머님들의 걸음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명품이 아니지만 내가 명품인 것처럼 한다면 더 멋있게 걸으면 그거는 내가 나를 명품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작가님이 맨날 가방 메고 오는데 명품 같아, 딱 보면. 어머, 그거 채널 아니요? 막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하고 오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단순한 내용이지만요. 이 걸음걸이와 제스처와 그다음에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는요. 키가 막 크고 덩치가 커가지고 항상 이러고 다녔었어요. 이러고 다니고 뭔가 조금 비굴해 보였었어요. 그리고 행동도 막 항상 느리니까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항상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냐고. 저도요. 아, 네, 그러셨어요? 저도 키가 커서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사회생활을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나의 모습은 절대로 그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제 어깨가 막 이렇게 쩍쩍쩍 벌어지는 거예요, 뒤로. 네, 그러다 보면 자세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당당해지더라고요. 저는 제일 쉬운 거지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것과 그다음 실생활에서 있는 걸음걸이, 그다음 제스처, 그다음 상대방을 보는 눈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지금 한창 사회를 이렇게 사회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저희 제자들, 여자 제자들이나 저한테 항상 체면을 거는 게 있어요. 절대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자 안주운, 여성스러운 안주운은 빼라. 과감히 없어라. 예, 없애져라. 그리고 그 앞에 열정적인 안주운, 그리고 자신감 있는 안주운으로 포커페이스를 하자. 그러면 어느 순간 제가 남자들 앞에서도 네, 당당해지는 거예요. 남자들 왠지 싸움에도 내가 이길 것 같지만, 네, 내가 덩치로는 이길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뭔가 이 사람보다 부족하고, 그다음 이 사람이 나보다 뭔가 서열상 위에 있지만 내가 스스로가 여성 안주운, 여자 안주운, 이거보다는 난 열정적이다. 난 자신감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앞에서 있다 보면은 그 남성분들에게 아니면 제가 일하는 이 사회에서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제가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집 안에서는 여성스럽고 애교 많은 안주은이고 싶어요. 저도 음식 좀 잘하거든요. 네, 음식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애기도 잘 키우고 싶어 하는 여자. 그거는 내 남자한테만 원하는 여성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제 꿈이에요. 네, 기도 제목입니다. 네, 하지만 밖에서 일할 때는 여성스럽고 뭐 차분한 이거보다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열정적인 안주운으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런 숙제를 가지고 살고요. 여러분들 또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회를 산다면 분명히 우리 모두 다 열정적인 누군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많이 적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적었는데. 빽빽하시네요. 예, 일단 뭐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일단 우리 작가 가방이 명품이 아니었다는 거. 사실은 그 그렇죠, 걸음걸이 때문에. 저희가 속고 있었다는 건 네. 기억이 남고요. 네. 그리고 정미 씨, 그리고 제가 또 팔자로 걷는다라는 거. 그렇군요. 예, 예. 저한테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뭐 그렇게 저 뭐라고 한 얘기만 기억이 쏙쏙 나요.
근데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또 이렇게 요목조목 딱딱 짚어주니까 한결 더 자신감이 확 생기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나의 걸음걸이, 나의 그래요. 어떤 제스처에 대해서 신경 써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제가 방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정말 이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네. 정미 정우 씨 씨는요? 직접 걸어보셨잖아요. 네, 굉장히 땀이 나네요. 부끄럽지요. 저를 이렇게 세우셨고. 네네. 예, 일단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땅바닥만 똑바로 엄마 눈 쳐다봐. 딱 쳐다보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면 어딜 또 쳐다봐 눈 깔아. 막. 근데 그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 이제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조금은 당당할 필요도 있다는 거. 맞아요. 예, 오늘 잘 배우고 갑니다. 그래요. 또 하나 느끼는 게 어머님들이 아까 다들 호응하셨는데 네.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구박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어깨를 딱 펴고 이렇게 걸었으면 좋겠다. 그럼 아이도 말하시죠. 저는 키가 큰 게 조금 너무 주눅이 들어서요. 이렇게 숙이고 다녔는데요. 이렇게 말을 할 테니까. 맞아요. 그래요. 저랑 같은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엄마가 달라지면 아이들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당당하게 직접 보고 배울 수 다니세요, 있도록. 연출가님.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날개 축제가 뒤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예, 아유. 자, 오늘 예. 2주에 거쳐서 이렇게 네.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끝으로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집 안과 집 밖은 철저하게 분리하는 여성, 정말 똑똑한 여성, 현명한 여성은 분명히 분리를 할 줄 아는 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남편에게 그리고 내 남자에게는 여성스럽고 애교 많은 여자이지만 사회에서는 열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여자. 철저하게 분리한다면 분명히 이 시대의 현명한 여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멋진 모습으로 당당한 여성으로 살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멋진 강의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멘토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